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토요일이고요. 네, 아주 행복한 휴일입니다. 하늘도 완전 그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고 높고, 가을이 왔구나, 문턱에 온 게 아니라 와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날씨가 기가 막혔어요. 산책로에 갔더니 오히려 더운 날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보니까 다들 도로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추석이 좀 요번에 빨리 왔죠. 추석 때문에 미리 벌초를 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일단은 그 여름 옷들을 얼른 빨리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그 좀 드라이 보낼 건 보내고 이제 가을 옷들을 꺼내놨어요. 예, 곧 좀 춥네, 이런 이제 계절이 바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걸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추위도 항상 그때 무렵이면은 딱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성과 관리, 그죠? 조직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새 현대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브리핑이라든가 프리젠테이션, 아니면 팀회의,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해서는 재택에서 하는 화상회의라든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거나 또 말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사람한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일단 많이 접하시고요. 계속해서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배우세요. 그래서 내 지식을 또 쌓아두면 됩니다. 제가 그 어젠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그 약간 이제 자폐 그 증상 같은 질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 이제 듣는 거라 유심히 이렇게 봤더니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윌리엄스 증후군을 앓는 그 여자아이가 이제 친구 사귀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행동이 좀 약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런 편견 때문에도 불이익을 많이 보는데, 그 SNS 상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실제로 이 소녀의 생일날 그 선물을 사들고 이제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화자가 윌리엄스 증후군을 설명을 하는데 좀 색다른 지식이었어요. 약간 이제 염색체 이제 이상인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언어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뭐 어떤 그 감정적으로 뭐 불만이나 불평 요소가 없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행복 그 질환이라고도 한다는데, 이 강아지들 있죠, 우리가 키우는 개들한테 바로 이 윌리엄스 증후군의 그 염색체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염색체 때문에 그냥 사람을 보면은 막 꼬리를 흔들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 자체를 그냥 경계하지 않고 좋아하는 그런 또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했다가도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샘부리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이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의사를 전달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한 며칠 전에 정말 오래된 분들이죠. 그냥 이유 없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교통방송 때부터니까 한 17년 됐는데 팬분들이 저 멀리 양평에서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이른 아침 겸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진짜 진심으로 감사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강연 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유독 이렇게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냐, 아이 컨택을 잘하느냐.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사람 얼굴을 안 봐요. 네,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벌써 컨택이 되는 순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벌써
약간 어눌해지고 갇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눈을 이렇게 위로 뜨고 한 45도 정도로 뜨고 허공을 본다든가 하면서 두루 보는 것처럼, 아니면 요 목을 봐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뚫어져라 보지는 않아요. 말할 때, 발표할 때 왜 힘듦을 느끼냐면, 일단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학생들한테 앞에서 말할 때 진짜 이 자리가 힘들다 그러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바닷가에 있는 자갈들이다, 길가의 돌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훨씬 더 편해질 거다 하고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던 거 이어하면, 투철한 사명의식,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조직에서, 그죠? 우리 일을 할 때 철저한 자기관리, 뭐겠어요? 체력이에요, 체력.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프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벌써 내 표정이 다 드러나고 예민하고, 그리고 귀찮아서 일단은 이야기라는 것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들, 규칙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일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자기 직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즐기듯 일하라. 무엇이든지 잘해도 내가 이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면,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하고, 그쵸?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일도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친구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제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그 자기 혐오가 있고, 나는 막 쓸모없는 사람이고, 뭐 아무짝에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너무 뭐 나이가 먹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자꾸 비하를 하면은요, 일도 비켜가고 사람도 비켜갑니다. 제가 이제 관광학부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르쳤던 건데, 물론 관광뿐만 아니라 경영, 매니지먼트에 다 해당이 돼요. SWAT, 수왓 분석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수왓 분석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수왓은 strength, S 강점의 이제 약자고요. W는 weakness, 약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아, 내가 이 사람은 좀 약간 요런 면이 힘들구나 하고 이미 머릿속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말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떻죠? 우왕좌왕, 횡설수설, 그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회예요. opportunity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위기관리 능력, 위기, 그죠? T는 네, threat, 위기관리 능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는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대해서 유난히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이런 게 왔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현명하게 또 이 상황을 잘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만의 그 지도, 머릿속에 맵이 있어야 합니다. 자, 농부의 근면성보다 농사의 법칙을 세워라 했는데, 어딜 가면은요, 우리가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썼을 때, 물론 보는 거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수학 분석을 통해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 위기 기회, 그걸 가지고 나의 그 주관화된 걸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하고는 환경적인 거나 성격적인 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했다가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를 막 이렇게 잡아다 주는 사람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그쵸? 우리가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뭔가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내가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잘 이끌어 주는데 뭐 일일이
섬세하게 막 엄마처럼 다 가르쳐 줬다가는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데, 의존이라는 거는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나쁜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정말 완벽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야말로 그 사람은 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알려주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위존적인 이제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은요, 위존 당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또 의존하는 사람 자체는 또 이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다 보고,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할 때도 아이의 그런 어떤 그 뭐 어떤 작은 면까지도 엄마가 그 너무 막 예민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다 이렇게 해주는 어머니들은요, 나중에 가서는 잘못하면 헬리콥터맘이라 그래가지고 극성 맞은 엄마로도 변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시집 가서도 엄마 나 오늘 있잖아 뭐 택배가 잘못 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남편이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거는데 이런 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아주 희한한 그런 관계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자, 심은 대로 거두죠. 그쵸? 항상 보면은 제가 화초 이렇게 좋아하지만 화초를 키우면은 재밌는 게요. 뭐 어디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1,000원짜리 그 영양제 뭐 10개 들은 거 되게 싼 거 시장에서 사다가 넣어줘도 막 잎이 막 파랗게 잘 자라요. 내가 그만큼 신경을 써주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물며 이런 화초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할까. 그리고 말도 계속해서 짓누르는 말이라든가 억압되는 말들이라든가, 그리고 사람한테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당연히 삐딱한 성격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전반적인, 제가 항상 체계를 이제 세우라고 하지만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어쨌든 나의 어떤 몸 관리,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메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훨씬 더 체계화된 정말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몇 배의 성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은 자라서 그냥도 아니고 몇 배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까지도 정말 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 그건 뭐 누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피할 수 없으면 그냥 피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즐기는 정도면은 뭐 엄청난 내공이 쌓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항상 즐기면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저도 이제 반성해요. 저도 요즘에 좀 약간 체력적으로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진짜 일하기 싫어 하고 투덜투덜 거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저한테도 별로 좋은 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까지만 그렇게 하고 월요일부터는 좀 바꿔보려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인생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당장 지금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엊그제까지는 막 그 폭염 때문에 막 찐덕찐덕거리는 습기 때문에 너무 불쾌지수가 높았다면, 지금은 또 바로 바뀌잖아요, 환경이. 하늘 한번 이렇게 촥 허리 펴고 쳐다보면서 참 바람도 맑고 하늘도 푸르고 기분이 참 좋구나 하고, 이런 감정 소소히 느끼는 것 자체가 살아간다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네. 꽃이 진짜 신기하죠. 제가 요거 우리 그 청취자분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한번 가까이. 이렇게 디테일해요. 요렇게 꽃 모양처럼도 생겼고, 스칸디아모스, 그죠? 습기식물. 30년 동안 썩지 않는. 그런데 조화는 이제 항상 그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요, 생화인데, 생화죠. 이끼니까, 이끼 종류니까. 그런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일단은 큰 돈을 이렇게 생화에 안 써도 된다는 점이 진짜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나중에 한번 그 하원 같은 데 가면 좀 싸니까 이렇게 덩이덩이 사셔가지고 빈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공미정이었고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